안녕하세요. 추세린입니다. 네이버 종목 분석해 보겠고요. 연휴 전 지난주 목요일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바로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이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정을 더 이어서 많이 내려갈 자리는 지금부터는 그닥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밑으로 지지라인이 너무 많아요. 이 매물대도 지지라인이고요. 슈퍼트렌드 요것도 지지라인입니다. 제가 하방마디가로 설정해 놨는데 가격은 24만 3천 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20일 이동평균선 이것도 결국 지지라인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왜 그래요? 현재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평선이 정배열 관계에 있고 파동 자체가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한 다음에 20일 이평선까지 눌림을 줬을 때는요. 여기가 눌림목 매수 타점이 돼요. 이걸 보고 매수하는 세력들이 많을 겁니다. 21 이평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지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을 주봉 차트로 보시잖아요. 조금 큰 그림을 중기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는요. 완벽하게 차트 이론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어요. 장대 양봉을 터트리면서 그쵸? 그래서 고점을 높여놓고 나서 22동 평균선까지 조정을 주니까 이론대로 하면 이 22평선이 뭐가 돼요? 매수 타점이 되잖아요. 차트 이론대로 주봉상 22평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슈퍼트렌드가 하방이었으니까 파동 이론상 슈퍼트렌드 저항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항 받았어요. 지난주에 음봉 나왔습니다. 자, 이렇듯 기술적 분석은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쌍봉을 만들고 밑으로 이렇게 꼬라 박을지 이런 거를 결론을 낼 때는 차트 분석만으로는 부족하죠. 그거는 차트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 분석, 수급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마친 뒤에 결론을 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기본적 분석을 해보면 어때요? 네이버 밸류에이션 저평가 종목이죠. 사실상 가치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네이버는요. 네이버는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PR이 24.03인데 나홀로 PR이 21밖에 안 나갑니다. 그나마 12개월 선행 PR은 18.65밖에 안 되고요. PBR도 1.5이면은 굉장히 싸게 먹히고 있는 거예요. 12개월 선행 PR이 좋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적 전망이 좋다는 얘기죠. 전년도 매출이 10조 원, 10조 7천억 정도 했고요. 올해 12조 정도 할 예정이고 내년도 13조 900억, 후년도에 14조 1,500억 이렇게 해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도 1조 9천억, 올해 2조 2천억, 내년 2조 5천억, 후년 2조 8천억 영업이익도 해마다 꾸준히 우상향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랑 비교해보면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수급 분석을 해볼 건데요. 네이버는 최근에 누가 많이 사고 있냐? 기관권에서 많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권은 여러분 중장기 매매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중장기 추세가 상방이겠네요. 수급으로 봤을 때. 실제로 보면 맞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네이버를 가장 많이 매집해온 주체는 역시 기관권이었고요. 기타 금융투자 보험투신, 연기금까지 다들 사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로 실제로 네이버 장기 분석을 해보면 슈퍼트렌드가 상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기관들은 이걸 보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가 잠깐 조정받고 다시 올리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거 결국 30만 원 위로 주가가 진입할 걸로 보고 계속 분할로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관권의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재료 분석을 해볼 건데요.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는 역시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병건이에요. 서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하냐 마냐 이거 실제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많은데 이게 그만큼 쇼킹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합병만 되면은 정말로 슈퍼 앱이 탄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들이 많은 건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나무가 네이버 밑으로 왜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실제 합병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왜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병설 자체는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의 이사회 복귀 불과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결정 이면에는 이혜진과 두나무의 송치영 회장 두 사람이 서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선후배 관계예요. 사석에서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공감대와 논의가 끝났다라고 우린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명이 틀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금융권, 은행권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네이버 파이낸셜보다 기업 가치가 3배가 넘는 두나무가 뭐하러 그 밑으로 들어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데 송치영 회장님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진짜 목표는요, 나스닥 상장이 목표입니다. 원래 두나무가 기존에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 왔었어요. 국내 상장은 별로 관심 없었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코인 거래소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니까 일단 나스닥으로 틀었었는데, 또 나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현지 법인도 만들어야 되고 수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만족할 만큼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자, 빅테크랑 결합해서 슈퍼앱을 만들어가지고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전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랑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의 결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코인 거래를 넘어서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쇼핑 플랫폼 이런 것들을 연동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환호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3, 1대4 정도 될 거잖아요. 두나무가 훨씬 기업 가치가 크니까. 결국 합쳐진 회사의 최대 주주는 송치영 회장이 될 거예요. 주식 교환 합병 방식의 필연적 귀결이고요. 그 다음에 두나무 기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네이버랑 합병한 다음에 나스닥 상장까지 이루어진다면 엑시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게 두나무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전략적 결단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네이버의 합병 얘기마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만약에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파이낸셜의 최대 주주가 됐는데 네이버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또 합병한다면 현재 이혜진 의장 네이버 지분율은요 3.7%밖에 안 돼요. 나중에 어쩌면은 송치영 회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분명히 다 계산에 넣었을 겁니다. 아무튼 요 세 가지 이유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결국 정부 정책인데요. 정부에서조차 최근에 AI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책적 후방 지원마저 든든한 상황이고, 두 회사 간의 합병에 최소한 법적 걸림돌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은 실제로 높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주가가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게 막 밑으로 꼬라박겠냐? 밑으로 막 내려가겠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투자자라면요, 나 네이버 사야겠다 이참에. 그동안 네이버를 안 샀던 사람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적당히 내려오면은. 그래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주가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지가 않죠. 차트는 단지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확인한 주가 전망이 실제로 차트상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더 보는데도 도움이 돼요. 이게 월봉 차트로 보면은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졌었잖아요. 이미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돼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내가 기본적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재료 분석까지 다 해서 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요게 차트 상황이랑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마지막 필터링이에요. 확인입니다. 확인. 확실해. 네이버는 앞으로 오를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주식 매매를요, 여러분 어렵게 하시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상식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단기적인 조정이야 부침이야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 연봉 차트상 대세 분석해보면 40만 원의 슈퍼 트렌드 와 있잖아요. 자, 다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 볼게요. 주가가 40만 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네이버 중장기 1차 목표가로 40만 원을 제시를 드립니다. 현재 증권사들 적정 주가 내세우고 있는 게 대체로 32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까지 포진이 돼 있는데요. 저랑 동일한 목표가를 내세운 데가 DS 투자예요. 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30만 원대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력들 매매 동향 잠깐 보시겠습니다. 최근 5거래일 내 거래원은요, 모건 스탠리, 하나, 메리츠, 대체로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 중심으로 잡혔네요. 26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많이 했다고 나오는데 26만 원을 차트에다 표시를 해보면은 제가 까만색으로 수평선을 그은 바로 이 라인인데요. 현재 주가가 26만 원보다 밑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5일선 밑으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5일 이동 평균선이 대략 26만 원까지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가 장중에 단기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세력 집중 매수라고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26만 원 근처에 왔을 때 세력들도 자신들이 많이 매수했던 가격까지 본절을 다시 줬으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매도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저항이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26만 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면 세력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을 때는 단기 물량만 매수한 게 아니라 중장기 물량도 분명히 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예측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5일 이동 평균선에서 한두 번 저항을 받겠지만 밑에 지지라인도 많이 있으니까 바닥을 다시 잘 다지고 에너지를 모아서 올라갈 때
그때 5일선이 상향 돌파될 것이다. 그리고 전고점 도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추이 잠깐 보실게요. 설 연휴 전이죠. 10월 2일 목요일까지 매매 비중이 한 3.87% 정도까지 올랐는데 뭐 다소 오르긴 했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요 매매 비중이 10% 정도는 넘어가야지 여러분 좀 걱정을 하시면 되고요. 대차거래 추이를 보면은 최근에 대차 잔고를 계속 줄이고 있죠. 공매도 세력들은 앞으로도 별로 네이버 공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네이버 공매도 잔고 추이를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꾸준히 우하향하는 추세였죠. 거의 바닥권입니다. 바닥권. 이건 앞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봤을 때도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네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소통방에서도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 형태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차트 이론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네이버가 정말 주가가 오를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거다 이거예요. 그럼 중장기적으로 오를 건 알겠는데 단기적으로는 당장 오를 거냐. 뭐 이거는 100%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도 당장 내릴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폭락은 결코 없을 거고요. 특히 재료 분석 과정에서 두나무하고의 합병권, 왜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지 총 4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각 가격 단가 라인도 정리했습니다. 상방마디가 27만 2천 원은 주봉 차트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최근에 저항받아서 내리고 있는데 자 27만 2천 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면 네이버 중기 추세도 마저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고요. 최근 장 세력들은 26만 원에서 가장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집중 매수 평단가예요. 하방마디가 24만 3천 원은 일봉상 슈퍼트렌드 가격입니다. 네이버 주가가 24만 3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 단기 추세도 계속 상방인 걸로 간주하셔도 좋습니다. 소통방에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그동안 수익 전략 정보 꾸준히 업데이트해 드렸던 내용들이 다 나오죠. 지난 9월 1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현재까지 5위평과 22평이 정배열 관계에 있는데 주가만 일시적으로 22평 밑으로 빠져 있으니까 현 상황 이후로 상방이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소통방에서 이렇게 여러분께 수익 전략 정보를 드린 이후에 그날 영상에서는 자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좋다 매집합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날이 9월 1일이었으니까 차트상에서 확인해보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동안 주가가 잘 올라왔었고 또 비교적 최근 장이었던 9월 27일자 수익 전략 정보를 열어보면요. 이때 RSI 매도 시그널이 떴는데 요거는 단기적으로 신뢰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면 왜 신뢰가 가능하냐? 슈퍼트렌드 기준으로 네이버는 단기 추세, 일봉상 단기 추세랑 장기 추세는 상승을 가리키는데 주봉상 중기 추세가 슈퍼트렌드 하방을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슈퍼트렌드가 일제히 한 방향을 가리키지 않고 기간별로 서로 엇갈리게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는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을 쓰는 게 좋습니다. 추세 매매보다는. 그래서 RSI 매도 시그널을 신뢰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RSI 시그널이 일봉 차트, 단기 차트에서 발생했으니까 단기 물량에 대해서만 조만간 장세가 약한 날이 오면 분할로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장기 물량만 추세로 홀딩하는 전략이 더 세련된 매매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때가 9월 27일이었으니까 차트상에서 보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때 RSI 매도 시그널 뜰 때 이제부터 장세가 약한 날이 오면은 분할로 단기 물량을 청산해 나가자. 장세가 처음 약한 날이 언제 왔어요? 이날부터 왔죠? 이날은 장세가 셌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도 섰었고요. 그럼 이때부터 매도를 시작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결론을 내보자면 그동안 제 수익 전략 정보를 열심히 보셨다면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수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부터 매도가 가능했겠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때요 여러분? 현재 상황 지금 자 매수 타점까지 주가가 점점 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는요. 제가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들께 맥점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가 분석과 전망이고요. 주가 급등의 매수 타이밍 혹은 주가 급락의 매도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잡기 위한 매수 매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전략도 빼놓지 않았고요. 플러스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내일장 급등주라든가 혹은 10배 갈 수 있는 종목 1000% 수익 확률 높은 텐베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네이버 수익 전략 정보를 실시간 라이브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네이버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이 전체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문자 연락 주셔도 좋겠고요. 소통방 입장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
제가 소통망에서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내일장 급등주를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이었던 10월 1일에는요. 쿠쿠홀딩스랑 동원수산 두 종목을 추천드렸었거든요. 연휴 전 목요일장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니까 쿠쿠홀딩스는 4.11%가 올랐고요. 장중 고점은 5.7%까지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수산은 1.06% 오른 걸로 끝났네요. 두 종목 다 상승하긴 했는데 사실상 급등한 건 아니죠. 그래도 장중 급등이라고 하면은 10% 정도는 위로 올라가야만 급등이라고 할 만한데 그럼 지금부터 정말로 급등했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소통망에서 여러분들께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장중 상한가에 도달했었던 종목들에 대해 잠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9월 28일 일요일에 내일장 급등주로 여러분들께 단 한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차트 상황 보시니까요. 거래량 1100% 터졌고 종가는 26.97%에 끝났고요. 장중 최고점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이날 일동제약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신약물질 임상일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겁니다. 지난 9월 22일 월요일에는 대림바스랑 한국전자홀딩스 총 두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전자홀딩스가 다음날 상한가를 갔고요. 제가 처음 추천드릴 당시 차트 모양은 이랬습니다. 최근장 고점은 높여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었고요. 수급상 당시의 수급 동향이 급등 패턴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내일장 급등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차트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날 윗꼬리를 비록 길게 달았지만 장중 고점 부근은 상한가 인근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거래량은 무려 2만% 가까이 크게 터졌었습니다. 소통방에서 내일장 급등주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컨텐츠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제가 매일마다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하루 평균 3개씩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급등할 가능성은 높고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이런 종목으로 제가 잘 추려서 오니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방식대로 장중 장세를 잘 파악하셔서 단타에 임하신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저한테서 내일장 급등주 리스트를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참여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전화번호 상단에 010-2306-3934입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급등주 정보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평생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은 백전백승 추세린의 매매 기법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제가 메시지 고정이 났으니까요. 매매 기법 연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소통방 입장 신청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설명란에 자세히 적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참조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설명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다음처럼 영상 설명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자 지금부터 100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완전히 옆으로 누웠습니다. 사실상 주가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종목에 일단 관심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캔들이 나오죠. 마치 전선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피뢰침 패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이 매집한 흔적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에 비해서 거래량이 빵빵빵 터지는 캔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캔들들이 다 어떻게 생겼나요? 전부 윗꼬리를 길게 달죠? 이게 여러분 전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흔적이에요. 현재 주가 위치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대략 한 2,3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종목을 세력 매집주로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볼 텐데요. 평균 매입 단가는 중심 가격인 바로 이 2,300원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종목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올랐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는 추가 매수가 더 들어가줘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불타기로요.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서 슈퍼 트렌드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홀딩 조건은 슈퍼 트렌드가 다시 하방으로 바뀔 때까지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선 상단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많은 물량들은 아직 슈퍼 트렌드가 빨간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원칙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계속 추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고요. 눌림목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믿을 수 없는 급등이 나옵니다. 추가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다가 여러분 결국 주가 어디까지 올랐나요? 19만 4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종목 발굴할 때 최초 매수 시점의 평균 단가를 2,300원으로 잡았었죠. 그런데 19만 4천 원까지 주가가 거의 100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유난히 수익률이 좋았던 거에 불과한 거고,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다 보면 여러분 10배 가는 종목, 1000% 수익 나는 텐베거 종목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통방에서 텐베거를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텐베거 히든 종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텐베거 히든 종목도 내일장 급등주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응했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 내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히든 종목은 주로 첨단 제조, 바이오, IT 산업이 주를 이루긴 하는데요. 세력의 매집이 확인된 종목들 중에 중장기적으로 텐베거가 유력한 종목들을 주기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서 히든 종목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010-2306-3934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매월 1회씩 제공되는 텐베거 히든 종목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